안녕하십니까. 아이데이 입시연구소 김다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2028학년도 서울대 대입전형 운영안이 발표되고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질문을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발표 내용대로 시행된다면 서울대 가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우실까요? 그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수시 지균입니다. 학교장 추천인 거죠. 자, 1단계 서류 100에다 2단계 서류 70에 면접 30 여기까지는 기존과 같습니다. 그런데 추천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일반고에서만 받겠다는 부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특목 자사고는 원래 지균으로 선발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지균보다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거의 98%, 95%까지는 다 일반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일반고 내신처럼 사실은 1등급 극초반이 나오기 힘든 게 또 특목 자사고의 구조잖아요. 그러니 일반고로 한정해서 생길 수 있는 그 미달을 아마 염두에 두고 3명으로 늘린 것은 아닐까요?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억울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하던 대로 합시다. 네. 또 하나 더 바뀐 것은 수능 체제를 폐지하네요. 네, 이것은 지방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수능 체제 폐지는 서류가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네, 학교장으로부터 또 추천서를 받겠다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선생님 추천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활시키려나 봅니다. 그럼 서울대에서는 학생의 수준을 단지 내신 등급으로만 보고 선발하는 걸까요? 네, 여기서 서울대학은 SNU 역량평가로 서울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면접으로 가려내겠다고 합니다. 자료에 보면 탐침 질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탐침 질문을 이용한 심층 역량평가 방식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서울대 면접은 지금도 빡세잖아요. 구술 면접 형식에서 학생의 답변을 듣고 꼬리 질문을 한다는 뜻인데 이 탐침이라는 뜻이 사실 추가 질문, 열린 질문 이런 뜻이라고 하니 꼬꼬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대를 준비하시는 우리 학생들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네, 바뀐 거 없습니다. 하던 대로 합시다. 자, 다음은 수시 일반입니다. 수시 일반은 1단계 서류 100 2배수 뽑고요. 2단계 서류 100에서 면접 100으로 네, 일반 전형 면접도 지균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네, 역시 기존의 선발 방법과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수시 전형에서 보면 기존과 크게 변한 것 없다입니다.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정시를 살펴볼까요? 네, 정시도 수시처럼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으로 이렇게 이제 선발을 합니다. 정시 지역균형 전형을 살펴보면 여기도 일반고 2명 추천이라고 일반고라고 딱 조건이 있네요. 자, 수능 60에 교과 역량평가 40입니다. 자, 기존과 달라진 점은 일반고라는 조건과 교과평가라는 용어가 교과 역량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는 거 말고는 사실 기존과 같습니다. 그럼 역량이 뭘까요? 수시의 학종처럼 활동까지 다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아마 이탈리아를 좀 막을 심산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정시에서는 우리가 점수에 맞춰서 학과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바로 재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자꾸 이제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이탈리아를 막아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모집 단위를 확대했다고 하네요. 네, 일반고 현역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다음은 정시 일반 전형입니다. 자, 1단계 수능 100, 2단계 수능 60에 교과 역량평가 40입니다. 자, 이것은 좀 바뀐 게 있죠. 기존에는 수능 80에 교과평가 20이었잖아요. 자, 근데 교과평가를 좀 강화했네요. 이제 이것은 아마 정시 파이트로는 서울대 지원이 이제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특히 정시로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자사고나 갑반고라고 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좀 실망스러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사실 점점 정시 파이트는 사라지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네.
학교에서 활동을 좀 충실히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퇴생 즉 검정고시 있잖아요. 요번에 이 발표한 내용으로 봐서는 검정고시로는 서울대를 가기는 좀 힘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합시다. 자, 그런데 이제 일반 전형에서 수능 점수를 반영하는 게 좀 수상해요. 우리가 요거는 좀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단계에서는 수능 점수가 아니라 등급으로 3배수를 선발한다는데 동점자가 많겠죠. 2단계에서는 100분위 환산 점수로 선발한다네요. 즉 표준 변환 점수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00분위라는 게 수능 성적에 기입된 100분위인지 서울대 지원자들만의 새로운 100분위인지 이게 모호해서 제가 또 입학처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엄마 아니에요? 대한민국 엄마는 용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처에 전화를 했더니 사실 서울대 안에서도 입학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감해 하시면서 대답을 좀 회피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으니 어머니 5월 달에 저희가 발표하는 거 그거 좀 자세히 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좀 대답을 회피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뭐 5월 달에 발표한다고 하니 그것을 보고 우리가 좀 자세하게 또 살펴보겠지만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능 점수가 좀 무력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다면, 왜냐하면 서울대학은 그랬거든요. 수능을 뭔가 마치 자격고사화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서울대의 정시 모집 전형을 보면서 자, 수능 변별력이 약화된 2022 교육 과정에서 인재를 선발하려고 하니 학생의 고교 생활 활동을 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일반 전형에서 교과 전형을 반영할 때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한답니다. 여러분 3학년 교실의 정상화가 분명히 일어나기는 하겠죠. 이건 참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정시 전형에서 이탈률 완화, 재수생 감소 등의 효과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능의 힘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제로 전형을 설계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이 발표를 보고. 네, 서울대학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뜯어보면 사실 자율성과 공공성이라는 큰 틀을 의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자율성을 강조되는 학교 유형은 특목자사고, 영재과학고 이런 학교들이겠고요. 공공성을 강조하는 학교 유형은 일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료의 핵심 키워드에서 단연코 역량입니다. 네, 서울대학에서 말하는 역량은 자,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 개정의 즉 고교 학점제의 교육 과정에서 고1 때까지는 정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사실 필요합니다. 물론 자유전공이나 무전공 선발을 많이들 이제 확대한다고 하니까 혹시 나의 진로가 중간에 바뀌었다면 그런 학과를 지원해도 되겠지만 이제 그러면 또 그 학과들이 경쟁률이 또 어마무시하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자, 먼저 우리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자기 객관화를 잘 해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아이들 걱정하지 마라.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이 자료의 학정안을 올해 5월쯤 다시 발표한다고 하니 그때 또 분석 영상 올리겠습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직접 하셔야 됩니다. 하던 대로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